자, 이제 2027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여러가지 순열 레벨 2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탑재에 마주보는 두 면이 여기 세 개 일정 간격으로 의자가 놓여 있는데 A, B, C를 포함한 6명이 있답니다. 4, 5, 6 이렇게 6명이 있는데 한 사람씩 모두 앉을 때 A와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여 앉고 A와 C는 다른 면에 앉는 경우의 수, 즉 A, B는 같은 면에 앉아야 되고 C는 다른 면에 앉아야 된답니다. 나머지는 제한 조건이 없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원이 A잖아요. 그럼 항상 이거는 A를 먼저 앉혀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자, 그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있는데 A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이제 대칭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만약에 A가 여기 이제 앉았다, 그 경우하고 A가 이제 여기 앉았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동등한 가지수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표현해보자. 야, 여기는 요 자리랑 같은 자리는 점대칭점, 대칭점, 여기죠, 여기. 자, 요거 두 개는 일단 180도 회전하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로 봐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요 자리랑 같은 자리는 일단 여기 요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랑 같은 자리는 대칭해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요 A를 먼저 앉힐 텐데 A를 앉힐 수 있는, 즉 앉혔을 때 달라지는 자리는 세 자리란 말이야. 세 자리. A가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는 다른 자리다 이 말이야. 요거는 같은 자리고 같은 자리고 같은 자리니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게 세 자리야. 근데 요 자리를 A 앉히고 구했을 때 가지수하고 요 자리 A 앉히고 구했을 때 가지수는 동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대칭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놓고 A가 1번 자리에 앉았을 때 하고 요거는 곱하기 2 하겠다 이 소리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곱하기 2. 그러면 A가 이제 뭐 2번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해서 더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왔어. A가 여기에 딱 오면 더 이상 같은 자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 다 싹 지워야 돼. 더 이상 원소절이 아니란 거야. 그럼 A가 앉으면 이제 같은 자리 없으니까 여기 싹 다 다른 자리가 된다는 거야. 다른 자리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하고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여 앉고 오라고 했어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하여 앉고. 그러면 뭐 여기서 A가 여기 앉으면 B는 무조건 여기 올 수밖에 없지. 그지? 자, B가 저기 앉는 것까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B가 앉았어요. A, B 앉았어요. 그럼 이제 C는 얘랑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다른 면에 앉는 경우에 서 C는 그럼 요 세 군데 아무데나 오겠지 뭐. 세 가지 이렇게 됐고 C가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 세 놈은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보면 요거는 81인데 아니지 36이 18인데 두 배를 해야 되잖아요. 36까지 나옵니다. 자, 다시요. 여기 있는 요놈 계산하면 18인데 두 배를 해야 되니까 36까지가 나오고요. 자, 이제 A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앉았다 치면 그럼 이제 이 세모 하트 이런 거 다 지워야 됩니다. 같은 자리 존재하네. 그럼 B는 A와 붙어 앉아야 될까? 여기 또는 여기 둘 중에 하나 올 수 있죠. 그럼 B가 여기 왔다. 그럼 C는 마찬가지로 여기 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세 명은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이건 6이고 여기니까 36까지. 자, 요거 두 개를 더해 되리라 72까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1번 문제였고, 자, 이제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8.2 이 정오각형의 대칭의 중심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지? 여기 1, 2, 3, 4, 5, 6을 적어 놓는데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웃한 두 눈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8이고 이렇게 더하면 8이니까 2하고 6이 이웃하거나 아니면 3하고 5가 이웃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도록 하라 이거잖아요. 자, 이거 경우의 수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합사건이잖아. 그래? 하거나 이거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나오면 합사건.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자, 2하고 6이 이웃하는 경우, 요거를 그냥 A라는 사건으로, 그 다음에 3하고 5가 이웃하는 경우, 요게 이제 B라는 사건으로 보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하거나 이게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요게 지금 질문이야. 자, 그럼 합사건은 언제나 선생님이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포함 배제의 원리. 자, 요거는 사실은 A가 이웃하거나 B가 이웃하거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었지.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려면 사실상 3번의 계산이 필요한데, 요 3번의 계산 중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만약에 걸려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왔는데 얘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언제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했잖아. 그치? 결국은 전체 가지수에서 여기를 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사건이란 게 사실은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잖아요. A 합집과 B가 A, B 중 적어도 하나라는 말과 동등한 말이잖아. A만, B만, A, B 둘 다. 요거를 우리는 A, B 중 적어도 하나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이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확률도 마찬가지. 취사선택해야 돼. 다이렉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사건을 쓸 것인가. 그래서 그 여사건 단어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의 확률을 붙여서 공부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이제 여사건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여사건을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요놈의 여사건은 이거잖아요. 드모르간 법칙이잖아. 이거.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 이거의 여사건은 이거란 말이야. 따라서 사실은 전체 가지수에서 이놈을 빼준 게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일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라는 거는 1, 2, 3, 4, 5, 6을 여기다가 아무 제한 조건 없이 배치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해봤잖아. 이 6개 중에서 정중하게 여기 먼저 누가 들어갈래 결정을 먼저 해주라 했어. 6가지 뭐가 오든지 간에 다 달라지니까 6가지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5번이 왔다. 그러면 남는 5개를 자 쭉 원탁에 앉히는 5명을 원탁에 앉히는 원순절이니까 4팩토리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 가지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놈은 뭐냐면 2하고 6도 떨어져 있고 3하고 5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웃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봐봐. 만약에 2하고 3하고 5하고 6 중에 누군가가 여기 정확하게 여기 들어왔다 쳐봐. 2. 그러면 6 있잖아. 6은 이 돌아가면서 어딘가에 들어갈 거냐? 그럼 100% 얘랑 이웃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 즉,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2하고 6, 3하고 5 그 누구도 여기 정중앙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조건 이웃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요 자리에 1하고 4 둘 중에 누군가 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1이 왔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요 2하고 6, 3하고 5 얘들은 서로 이제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2, 3, 5, 6 이 중에서 누군가를 먼저 여기다 하나 딱 아무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 2를 먼저 쓰지 뭐. 2를 요 자리에 딱 쓰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왜? 이 1을 기준으로 요 5개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아직 원순열에 살아남아 있으니까 2를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여기 쓰나 돌리면 다 여기 와. 한 가지야. 자, 이제 2를 썼잖아.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2를 썼으면 이제 6은 갈 수 있는데, 잘 봐. 여기는 5도고 여기는 5도니까 여기 또는 여기인데, 이 6이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또는 여기라고. 되겠지? 그러면 6이 여기 또는 여기 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 이 6이 여기 오느냐 여기 오느냐가 왜 달라지느냐면 요놈 기준으로 오른쪽 맞아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6이 여기 오느냐 여기 오느냐 두 가지. 고배 법칙이 되는 이유는 이게 대칭이니까 6이 여기 왔을 때든 여기 왔을 때든 경계수가 같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왔어요. 자, 이제 2하고 6을 배치를 했으니까 3하고 5가 문제인데 3하고 5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는 그냥 손가락 쓰자. 잘 봐.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앉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자, 다시 이 3하고 5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자리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그럼 만약에 그 중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겠다 결정이 되면 3, 5를 저기다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 그러면 빈틈 요거는 무조건 4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쓰자면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끝이에요. 되네?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24에 6배 144에서 2의 4제곱 16을 갖다가 뺀 거. 되죠? 12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여기는 요 합사건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너무 계산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여사건이 올라야 된다는 거야. 전체에서 여기 한 번을 빼주면 여기 있는 합사건의 경우의 수가 구해진다. 그런 논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요게 지금 두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이 붙어 있다와 두 명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사건 관계가 된다 했고, 3명 이상부터는 여사건이 아니라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상 자체가 2명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한번 계산을 또 해보면 말이야. 일단, 2하고 6, 3하고 5가 붙어 있는 경우를 다이렉트로 할 때, 이거는 좀 분류를 해야 될 게 말이야. 아까 여사건 할 때도 이미 느껴봤을 거니까 요 자리에 만약에 2, 3, 5, 6 중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 문제는 만족되잖아요. 왜? 만약에 2가 오면 6이 이 주변에 어디에 써졌든지 간에 2하고 6은 붙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경우 요 자리에 2 또는 3 또는 5 또는 6이 오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러면 2 또는 3 또는 5 또는 6 요 자리에 누가 올래? 4가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2가 왔다 치면, 이거 왔다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 4, 5, 6, 1 남아있는 5개를 요 옆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원순열이잖아요. 다 5개를 배치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이거는 무조건 문제에 성립되는 답인 거예요. 1번.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 자리에 2 또는 3 또는 5 또는 6이 안 온 상태에서 또 문제를 만족시키는 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치?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1하고 4 둘 중에 누가 오는 경우, 야 여기 1이 왔다 치고 2개 하면 되지. 자, 그럼 이제 1이 배치가 됐어요. 되는 상태에서 이제 2하고 6, 3하고 5, 자 2, 6, 3, 5, 이제 4 요런 걸 이제 원탁에다가 앉히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요걸 한번 써보면요. 자, NA 2, 6이 이웃하는 경우, 자 갑니다. 요걸 한 명처럼 보고 한 명, 2명, 3명, 4명 나열하는 방법 원탁에다가 3팩토리얼 곱하기 요 두 개 자리 바꾸는 경우 2 요건데, 결국은 요게 NA였으면 NB는 3, 5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잖아요. 얘랑 똑같겠죠.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냥 거기서 빼기하기를 얘도 이웃하고 얘도 이웃하는 경우는 한 명, 2명, 3명을 나열하는 방법 2팩에다가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는 경우 2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얼마야? 24에서 빼기 요거는 8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2. 자, 이거 계산해보면 요거는 24 곱하기 4니까 4, 4, 16, 96까지 나옵니다. 96까지. 자, 요거는 32까지 이렇게 나오나요? 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해내리면 128가지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2, 3, 5, 6 중에 누군가가 여기 하나가 오게 되면 무조건 문제 성립하죠. 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였고, 두 번째 경우는 여기 2, 3, 5, 6이 아니라 1 또는 4가 왔을 때, 이런 게 왔을 때 그 주변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만족하면 된다고 풀어봤던 두 번째 풀이야. 자, 요게 이제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푼 거고, 첫 번째 풀이 여사건. 그런 걸 항상 떠올려야 되는 이유가, 다이렉트로 풀려면 봐봐, 계산을 3번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과 여사건을 취사 선택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사건이 떠올라지는 경우가 뭐 적어도 하나, 이상, 이하, 곱해서 짝수 같지 않다. 그리고 합사건. 알겠어요? 그리고 최근의 대세는 이 부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가, 나, 다, 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뭐 중복조합의 개수,
그걸 구할 때 가나 다까지는 쉬운데 뭐 라가 힘든다든지 그러면 항상 부분적인 여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대세예요. 자, 항상 여사건은 본능적으로는 일단 다이렉트로 가는 게 힘들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경우가 많을 때 여사건을 떠올린다. 이게 가장 기본 자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사건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된다. 요거까지 갖춰져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훨씬 더 숨겨져 있는 여사건의 어떤 의도 이런 걸 갖다가 눈치채기가 쉬워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번 가봅니다. 자, 요거를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만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자, 1, 1, 2, 2, 3, 3, 3. 자, 요 중에서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인데 지금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개 중에서 일단 5개를 택하여 나열하라. 택하는 것과 나열을 분리시키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5개 택하는 것보다 2개 버리는 게 낫겠죠. 근데 2개를 버릴 때 사실은 같은 종류를 버릴 것인가 다른 종류를 버릴 것인가 이걸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버려야죠. 자, 같은 종류 버려봅시다. 1, 1 버리면 3, 3, 3, 2, 2가 남고 2, 2 버리면 3, 3, 3, 1, 1 남고 3, 3 버리면 3, 2, 2, 1, 1 이렇게 남아요. 같은 종류 버리는 거 끝났고 이제 다른 종류 버려봅시다. 차분하게 1, 2를 버렸다. 그러면 3, 3, 3, 1, 2. 자, 1, 3을 버렸다. 3, 3, 2, 2, 1이죠. 다시요. 1, 2를 버리고 1, 3을 버리고 이제 2, 3을 버렸다. 그럼 3, 3, 2, 1이죠. 다시 3, 3, 2, 1, 1 남죠. 이렇게 하나 버리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은 종류 버리면 이거 버리면 제일 위에 거, 요거 버리면 두 번째 거, 이렇게 버리면 세 번째 게 나오고 다른 종류 버려봅시다. 1, 2 버리면 3, 3, 3, 1, 2 1, 3을 버리면 3, 3, 2, 2, 1 이렇게 되고 맞죠? 2, 3을 버리면 3, 3, 2, 1,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5개 선택한 전체 가지수인데 자, 이거를 나열을 했을 때 3만보다 큰 자연수란 첫 자리가 무조건 일단 3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니까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거니까 첫째 자리는 3으로 고정됐다 치니까 뒤에 있는 이놈을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계산하라 그 이야기였죠. 3은 고정돼야 되니까 쟤보다 크려면 따라서 이거 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4팩 나누기 2팩 2팩 이지만 더 쉽게는 4자리 중에서 2가 차지할 2자리 결정해주면 나머지 2자리는 알아 기어 들어가잖아. 알아서 그래서 이게 4, 10인데 이렇게 동일하게 계산되는 방법을 차분하게 여기 하나 있고 요것도 2번 요것도 3번 곱하기 3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이잖아요 4팩 나누기 2팩 요런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요것도 3가지 나오네요. 자, 요거 계산해보면 18까지 나오고 요거는 36까지 나오죠. 자, 요거는 절반 12에다가 3 요거 2개를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54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 차분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였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번 별표를 빡세게 돌리세요. 자, 이 4번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주머니에 A, B, C에 나누어 넣을 때, 자, 이게 함수죠. 1, 2, 3 쭉 가서 m개가 있대요. 자, 여기에 A, B, C라는 공역이 있습니다. 주머니죠. 서로 다른 주머니. 빈 주머니가 없도록 이 말이 결국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인데 뭐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3개의 조로 조나누기 한 다음에 앞에 보이는 3개의 택시에 태우는 방법인데 지금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 m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3조로 나누는 방법 자체가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를 같은 함수 요거를 여사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치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를 전체에서 빼주는 방법을 쓸 건데 자 보통 첫 번째 풀이 그러면 치역이 지금 공역과 같다라는 말이 이거 세 개가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 낫을 갖다가 빼는 방법으로 가는데 전체는 그냥 함수 개수입니다. 전체 개수 1이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2도 세 군데 3도 세 군데 m도 세 군데니까 3을 m번 곱한다 3의 m제곱이죠. 자 거기에서 요거는 공역이 3개니까 치역 개수가 3개가 돼야 이걸 만족하니까 치역이 2개인 경우하고 혹은 치역이 1개인 경우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빼겠다라는 건데 선생님 사실은 요 첫 번째 풀이 요 방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요런 방법으로 이제 해설지가 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위험이 혹은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뭔지 한번 봅시다. 치역이 2개란 말은 먼저 이 셋 중에서 어떤 2개가 치역이 될래를 결정해 줍니다. 3시2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치역이 된다 하면 이 두 놈만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바로 열고 1이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 2도 2군데 3도 2군데 m도 2군데니까 2의 m제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단 말이에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2의 m제곱기 안에는 1부터 m까지가 몽땅 a로 1부터 m까지가 몽땅 b로 화살표를 쏘는 그 두 가지가 껴있는데 그 두 개는 공역이 2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치역이처럼. 다시 이런 놈들이 몽땅 a로 이런 놈들이 몽땅 b로 몰리는 그 두 가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 놈은 치역이 2개인 놈에 해당되지 않잖아. 그 두 가지를 빼야 돼. 자, 요 부분이 학생들이 실수할 위험이 크단 말이야. 물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이 1개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런 말이잖아요. A, B, C 요 셋 중에 누군가가 치역이 되면 얘들이 전부 그놈한테만 몰빵한다고 하죠. 몰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가락 치면 되지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방법은 여기 있는 요 놈이 이게 또 개수가 더 많아지면 헷갈려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포함 배제의 원리를 잘 씁니다. 이렇게 이제 낫은 이 세 개가 다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가 원하는 거니까 그놈의 반대말은 사실은 이거잖아요. A가 못 받거나 혹은 B가 못 받거나 혹은 C가 못 받는 경우 요 말 아닙니까 요만. 다시요. 우리가 원하는 게 A, B, C가 골고루 화살표를 받는 경우니까 그놈의 여사건은 뭐라고? 이거라고. A가 못 받거나 B가 못 받거나 C가 못 받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집합 3개짜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써보면 요거죠. 1개짜리는 더하고 2개짜리는 빼고 3개짜리는 다시 더해주고 이런 걸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의 m제곱에서 계산도 얘가 훨씬 더 편할 수 있어. A가 못 받는다 그러면 너 없다고 생각하면 전부 B, C한테만 날리니까 2의 m제곱인데 보세요. B가 못 받는 경우, C가 못 받는 경우도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 3번 더했다는 말이 3 곱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A도 못 받고 B도 못 받는다. 둘 다 못 받는다. 그럼 C한테 뭘 받느냐? 전부 C한테 손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A도 B도 C도 다 못 받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없다. 그런 거는. 그게 끝이야. 얼마나 식이 간편해. 요게. 이거보다 식도 훨씬 더 간편하단 말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막 또 개수가 막 늘어나면 말이야. 요런 거 할 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실수할 위험이 높다. 그래서 이 방법 2개를 다 알아놓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3개짜리는 요 방법이 훨씬 계산도 편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세요. 둘 다 기억해 놓으면 뭐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결국은 봤더니만 AM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 봤으니까 살짝 지우고. 자, 그래서 AM이라는 것은 3의 M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제곱 플러스 3, 요것이 A의 M의 정체인데, 문제에서 A의 M 플러스 1에서 2배의 AN을 뺐더니만 240이 되는 자연수 N을 구하라. 자, 그럼 M 플러스 1, 여기 M 대신에 M 플러스 1 넣은 거잖아요. 볼게요. 3의 M 플러스 1, 3 곱하기 2의 M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AN은 여기다가 N 넣은 거니까 3의 N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2배를 하라 이 말이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빼서 내리라 했으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구하는 요거 식으로 240이 된대요. 요거는 3 곱하기 3의 n제곱에서 2 곱하기 3의 n제곱, 그냥 3의 n제곱 되죠. 요거는 그냥 없어지네요. 요거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3의 n제곱이 243이다.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래 했을 때 마지막으로 구하는 게 AN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 지금 여기 N이 5인데 A5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5 집어넣고 계산해 보라는 소리였네. A5는 3의 5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3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43에서 빼기, 요거는 32에다가 3을 곱한 96 더하기 3.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답은 여러분은 계산을 해보시면 150이 나옵니다. 150. 자, 뭐 요거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가도 뭐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방법, 요게 좀 덜 헷갈립니다. 알겠지? 그 뭐 다 계산한 다음에 또 여기 빼줘야 되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두 번째 아까 했던 게 포함배제의 원리겠지. 그게 훨씬 좀 덜 헷갈립니다. 꼭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을 끝내고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A, B, C, D 1, 2, 3, 4, 5라고 되어있네요. A, B, C, D. 자, A, B, C, D가 있고, 여기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수 결정이니까 FA와 FB와 FC와 FD, 요게 이제 결정이 되면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보니까 FA와 FB 요게 분류 기준으로 작동한다라고 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거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경우고, 자, 이제 치역이라는 거는 화살표를 받은 놈들의 집합이죠. 치역의 원소의 합이 9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서 나조건까지 포함을 시켜서 치역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마무리해보라, 그 소리네. 두 개 더해서 4 되는 경우는 여기 숫자들, 요게 4 되는 경우는 1, 3 있고 3, 1이 있고 2, 2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분류 기준으로 작동하는 놈들은 고정이 됐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 첫 번째 경우, 요런 경우를 할 때는 첫 번째 경우 F1과 Fb는 1, 3으로 고정되니까 사실은 가지수로는 한 가지란 거야. 가지수로는 이렇게 CD, FC, FD의 개수, 요게 전체 순서상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얘들은 고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자, 그럼 반 FA 요 값이 1로 가고 그 다음에 FB가 3으로 갔어. 그러면 일단 이거 두 개는 각각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치역에 들어가겠지. 지금 현재 합이 4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9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나잖아. 4에다가 5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더불어서 치역이 될 수 있는 놈은 너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되나? 그러면 결국 요 상황에서 CD를 결정해주는 방법은 자 보자. 이거는 어차피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고 FC는 갈 수 있는 데가 자 요거 세 개가 치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친 데만 화살표 날려야 돼. FC는 넣어 세 가지. 그 다음에 FD도 넣어 세 가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큰일 나. 자 여기 안에는 너 세 가지로 갈 수 있고 너 세 가지로 갈 수 있다. 안에는 결국은 5한테 화살표를 쏘지 않고 1하고 3으로만 쏜 경우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C하고 D가 세 가지 하면 요 안에는 C하고 D가 이 1, 3한테로만 화살표를 쏜 경우가 즉 5한테는 화살표 안 쏜 거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걸 다 빼줘야 돼. 그래야지 5도 화살표를 받으면서 치역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C가 1, 3한테만 쏜 거 D도 1, 3한테만 쏜 2의 제곱계 요거는 다 제외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요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 다시 C가 갈 수 있는데 세 군데, D도 세 군데 이러면 큰일 나. 그 안에는 C하고 D가 1, 3 한테로만 화살표를 쏜 경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전부 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되지? 요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헷갈리면 5가 화살표를 받지 못하는 놈 아까 그 포함되지 원리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풀어도 괜찮아. 이제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가 화살표를 못 받는 경우 이렇게 딱 써놓고 풀면 안 헷갈리겠지 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면 요게 3이고 요게 1일 때인데 요거는 느낌상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 이거 두 개만 자리 바뀔 뿐이잖아. 그러면 요거 그냥 곱하기 2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렇게 해놓게. 자, 이제 요거는 2번, 요거를 2번으로 하자. 요거는 가지수가 똑같을 거니까. 자, 이번에는 둘 다 1로 갔다, 이거. 요거 둘 다 1로 갔어. 그러면 요거는 1 곱하기 1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얘만 이제 화살표를 받았다 이야기니까 치역이 나머지가 뭘로 구성이 돼야 합해서 이제 9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2가 하나만 나와 있어. 2가.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9가 될 수 있느냐인데 보니까 여러분 봐봐요. 9가 되려면 지금 2밖에 없으니까 7이 필요해. 7. 그럼 7은 너하고 너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너하고 너. 그러면 이때는 잘 봐. 이 세 개가 치역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놈은 이미 얘한테 쐈으니까 이 놈들한테 화살표를 쏠 놈이 이 두 놈이 각각 얘들한테 화살표를 쏴야 된다. 한 개씩.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배치하는 방법 2팩토리얼 요거는 그냥 두 가지가 된다 이 소리네. 자, 뭐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쏘든 한 놈이 한 놈한테씩 쏴줘야 요거 세 개가 다 선택받고 그래야지만 치역의 합이 9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끝났습니다. 요거 계산해보면 보시다시피 9에서 5니까 5, 2, 10에다가 더하기 2가지 해서 12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지. 자, 각각 FA와 FB를 분류기준 삼아 먼저 나조건 투입시켜서 치역을 결정하고 그 치역이 최소한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요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치역이 만약에 이거 3개면 이 세 놈이 치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최소한 화살표를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야. 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순서상 개수나 아니면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 이야기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A, B인데 자, 이게 전체 집합 요게 6개 전체 집합은 A, B, C, D, E, F. 자, 오른쪽에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6이니까 요 두 개의 원소 개수의 곱이 6 되려면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6의 약수들이 와야 되는데 자, 보니까 A 차집합 B가 어디냐면요 여기고 A가 이거 전체를 말하니까 항상 요 뒤에 있는 요 NA 개수가 더 커야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보면
6의 약수는 1, 6, 2, 3밖에 없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만약에 6이 되면 얘가 이제 1이 나는 거고, 얘가 이제 3이 되면 얘가 2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NA가 원소가 더 많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원소가 1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1개가. NA 전체는 6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5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2000번째 경우잖아. 요 경우가 그림으로 해보잖아. 되죠? 그러면 이 6개의 원소 중 여기 하나를 갖다 넣는 방법 6시 1이죠. 그럼 5개는 자동 여기 오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가진수가 6시 1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면, 두 번째는 뭐 빨간색으로 해볼까? 여기가 2개래요. 2개. 근데 전체가 3개 되려면 여기는 1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되지? 자, 요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6시 2, 6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 심어놓고, 그러면 남아있는 4개 중에서 1개를 여기다 또 심어. 4시 1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A, B가 오고 여기가 C가 왔다. 그러면 A, B, C가 왔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잖아. 요 나머지 D하고 E하고 F의 운명도 다 결정을 해줘야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는 거야. D, E, F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쟤들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벤 다이어그램 하나하나당 순서상 하나하나가 1대1로 매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D, E, F는 이제 요런 데는 못 들어가니까 D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 2군데, E도 여기 아니면 여기 2군데, F도 2군데, 2의 3제곱. 요거 놓치면 큰일 나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요거는 6가지가 되겠고, 요거는 15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0, 68에 486.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2번 486.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자, 이게 이제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할 때 A에서 B까지 가는 이동하는 경로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최단 경로라는 말이 없죠? 최단 경로라는 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단 경로라 그러면 무조건 대각선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 이동 경로입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요거 이용해서 이동할 수 그냥 이동 경로예요. 자,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풀이는 지금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또라이 같은 애가 되잖아요. 얘를 최대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로, 즉 저놈 사용하는 횟수로서 분류를 해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최대 뭐 사실은 2번까지 사용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죠. 따라서 요거의 사용 횟수가 2번 2회일 때하고 요거 사용 횟수가 1회일 때하고 요거를 안 사용했을 때로 이렇게 분류하겠다. 그럼 요게 2회 사용된단 말은 요렇게 2개와 요렇게 3개,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마다마다 경로상으로는 다른 경로가 되니까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일 거고, 요거를 한 번만 사용한다는 말은 그냥 대표적으로 한 번 사용하는 경로를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때는 요거 한 번에 오른쪽으로 4번에 위로 한번 요거를 사용해야 도착하죠, 목적지에. 자, 마지막으로 요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쭉 와서 이렇게 가는 대표 경로가 있잖아. 오른쪽으로 가는 게 5개, 위로 가는 게 2개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종류가 2종류밖에 없으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해도 되지만 사실은 5자리 중에서 요게 차지하는 2자리를 결정해 주는 방법 이거고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똑같은 거 4개가 들어있으니까요. 4팩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는 대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위로 가는 거. 자, 요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7팩 나누기 5팩, 2팩 해도 되고, 아니면 7자리 중 위로 가는 2자리가 차지하는 것만 결정해주면 남는 자리 알아서 얘가 기어 들어가니까요.
요거는 10 이렇게 되고, 요거는 4패는 갖고 나면 요거 30, 요거는 7 곱하기 6 나누기 2팩토리얼 21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면 된다. 61까지 요게 우리가 오는 답이었습니다. 1번이죠. 자, 여기 이제 정답인데, 자, 요것도 합의 법칙 이런 거 한번 써보면 되죠. 다만 이제 요거는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목적지에 딱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거점들을 하나하나 도착할 수 있는 점들을 더해가면서 푸는 걸 이제 합의 법칙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점에 적어 넣을 때 거기 도달할 수 있는 바로 직전에 거쳐오는 점들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 가봅니다. 한 가지고, 이것도 이 라인을 타고 오는 것도 한 가지 작동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 차분하게 가야 된다. 여기는 여기가 만나서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만나서 5가지가 되겠죠. 차분하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한 가지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 가지니까, 여기는, 자, 요 세 가지랑 한 가지랑 5가지거든요. 자, 요것도 그대로 여기서 세 가지가 될 거니까, 5가지, 3가지 해서 13가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요것도 한 가지니까, 여기는요, 한 가지, 5가지는 7가지가 있고, 여기는 5가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요거 25가지. 이렇게 되겠죠. 7, 13, 요거 20인데, 여기까지 25 맞죠? 자, 그럼 이거는 한 가지, 7가지, 9가지가 되고, 요건 7가지 올라갑니다. 요거까지 넣어야 되니까. 자, 요건 16이니까 여기까지 16 다음 41가지. 자, 요거는 또 한 가지 가니까, 한 가지, 2가지, 11가지.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20, 61가지. 자, 요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이야기야. 자, 요런 거점에 써넣을 때는, 요렇게 올 수 있고, 요렇게 올 수 있고, 요렇게 올 수 있으니까, 요 바로 도착하기 직전 거점이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 올 수 있고, 요런 걸 안 놓치면 된다고. 차분하게.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문자 ABC에서 중복하다가 4개를 택하여 나열할 때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나열하는 방법. 자, 4자리를 만드는데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A가 연속하는 횟수로 분류 기준을 삼으면 되겠네. A가 2개만 연속하는 경우, A가 3개 연속하는 경우, A가 4개 연속하는 경우, 이렇게 분류해서 풀면 되지 뭐. 자, A가 4개 연속하는 경우는 A 쉬운 거 어떡하냐? 요건 한 가지야. 자, 그 다음에 A가 3개 연속하는 경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A가 3개 연속하는 경우는 A 요거 아니면 A 요거 2가지밖에 없는데, 그 각각 요 자리는 A가 아닌 놈이 와야 되니까 B 또는 C 2가지, 요 자리도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는 경우의 수가 같을 거니까 사실은 요것만 계산해서 2개 하자는 의미에서 2개에 요 자리 오는 게 B 또는 C니까 2가지. 요렇게 해서 2가지가 되겠죠. 돼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첫 번째죠. A가 2개 연속한다 하는 건데, 자, 여기 봐봐. A가 이렇게 2개 연속했을 때하고, A가 이렇게 2개 연속했을 때하고, A가 이렇게 2개 연속했을 때가 있을 텐데, 요거하고 요거 제일 마지막 거는 대칭성에서 개수가 같을 거라는 거 느끼면 돼. 자, 그러면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여기는 A가 더 이상 연속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B 또는 C. 몇 가지? 2가지야.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 A가 오고 여기 A가 아닌 건 맞으면 여기는 A도 와도 되죠. 왜? 여기 A 와도 A가 연속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된답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3가지가 다 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실수하면 안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는 6가지가 되고요. 요 밑에도 그러면 6가지가 될 거고, 6가지. 요 경우는 이제 요 자리에 A가 아닌 놈들이 와야 되니까 B, C,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요건 4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12에다가 여기까지 16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줄하고 맨 마지막 줄은 대칭적으로 개수가 같을 거라는 거 일단 느끼고,
요 자리는 A가 아닌 놈 와야 되지만 요 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세 가지라는 거. 그래서 여기 6가지, 6가지. 요거는 요 자리도 A가 아닌 놈, 요 자리도 A가 아닌 놈이 반드시 와야 되죠. 그래서 4가지가 됩니다. 2가지, 2가지. 더해드리면 돼요. 이렇게. 자, 16에다가 4, 1까지 더한 21가지. 이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레벨 2를 풀어봤는데 레벨 2는 좀 중요한 게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죠. 함수 개수 4번하고 5번 이런 함수 개수 문제는 수능까지 따라붙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 뭐라고요? 4번하고 5번 요거는 진짜 수능까지 따라붙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것도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인데 부분집합 원소개수 순서상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할 때는 A부터 F까지가 문제 조건에 맞게끔 전부 배치가 돼야지만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고 그 완성된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순서상 하나를 대변한다. 이걸 놓치면 안 돼. 끝까지 모든 원소들이 운명이 전부 결정이 돼야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이어갑니다.